제가 CBDC 영상을 1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이재명 무죄가 떠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이재명이 무죄가 떴기 때문에 CBDC를 진행할 경우 엄청나게 심각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요, 이재명과 CBDC 관련 기업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그리고 게시글을 적어드리면서 CBDC 활용이 되면 그리고 이재명 무죄가 떴을 시 전쟁이 난다 라고 자꾸 이야기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CBDC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자발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인데요. 아프리카 나라들 같은 경우는 CBDC를 진행하자 봉기를 일으키고 반기를 일으켜서 국가가 전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CBDC를 어떻게 도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 전쟁이랑 자연재해입니다. 이 전쟁이랑 자연재해가 진행이 되면 은행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따르지 않으면 화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전쟁에 관련된 거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이 진행되자 CBDC를 바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권, 금융권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을 했냐? 뱅크런이 나서 국가 부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CBDC를 바로 도입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 디지털 ID 받게 해서 남자들 신원 추적을 해서 강제 징집을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CBDC를 진행한 건데 한국도 이거랑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무죄가 됨으로 인해서 한국은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든, 저는 기각을 믿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랑 싸워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이재명과 민주당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쟁터가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산불 다 일어났죠. 그 산불도 대부분 다 테러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 무죄랑 그리고 CBDC 같은 경우는 전쟁을 위한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이 영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서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은행을 최근에 깠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CBDC를 발행할 생각이 1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카카오랑 CBDC 실험에 진행을 했습니다. 2021년도고요. 이 카카오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 자본이 많이 끼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카카오 사업이 텐센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CEO가 최근에 암 걸려서 사퇴를 했죠. 이 사람 여시대 출신입니다. 여기 예수회죠. 그리고 중국 자본이죠. CBDC는 중국을 위한 거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창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문재인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에 출신이냐? 월드뱅크입니다. 이 월드뱅크에서 일을 했고 이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WEF랑 아젠다가 같습니다. WEF는 예수회고 그리고 중국 자본입니다. 이 뒤엔 누군지 아시겠죠?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도 존나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이랑 같이 CBDC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CBDC는 모의 실험에 연구 입찰해서 카카오 블록체인이 자회사 그라운드X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SK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네이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이버를 제치고 카카오가 된 겁니다. 근데 카카오가 만든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클레이턴입니다. 개 쓰레기 잡주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 여기서 다 합쳐가지고 진행을 한 거고 나머지 거 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블록체인 기술 기업 컨센시스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바이든 때입니다. 민주당이죠. 그리고 여기는 중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때 CBDC를 하겠다 말겠다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트럼프가 와서 CBDC 안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CBDC를 하게 되면 달러 패권을 오히려 잃는 게 CBDC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고 공화당 안에서도 CBDC를 하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도 CBDC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블록체인 스타트업 온도가 있고요. 그리고 핀테크 기업인 코나아이가 있습니다. 코나아이 뭡니까? 이재명 테마주죠. 그리고 이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랑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과거 영상에서요. 그거 꼭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형태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중은행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코로나가 발견되면서 말도 안 되는 화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랑 화폐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근데 말 같지도 않은 걸 갖다 붙이는 겁니다. 지들도. 여기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 유럽, 미국 등 연구 도입에 박차를 가하자 방향을 틀었다. 미국 안 하고요. 일본 안 합니다.
중국이랑 유럽만 합니다. 근데 유럽도 CBDC 진행하겠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CBDC 일부만 하겠다. 그리고 현금 무조건 결제하겠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쓰게끔 하겠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이 CBDC를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미국이 안 하게 되면요, CBDC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미국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요. 금융 디지털화 시대에서 통화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CBDC 도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중국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안에 한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통화 주권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해외에서 유입되는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환전하지 않고 디지털 위안화나 유로화로 해외 원화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왜냐? 이렇게 교환이 되게 되면 결국엔 단일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주권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자, 중국은 무역 상대국을 자국 통화권으로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미국 기축통화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CBDC 도입을 어느 국가보다 빨리 검토했다는 의견이 많다. 맞습니다. 얘네가 송금망이 칩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망입니다. 여기서 활용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스위프트가 있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고 싶어 하지 CBDC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 CBDC를 키우게 되면 중국망인 칩스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내 CBDC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위정현 중앙대 교수 이름부터 좀 이상합니다. 자, 금융 보수성이 강한 일본도 CBDC 연구를 하고 있고 소도시를 중심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중국이 달러 영향권에 놓인 한국을 끌어내기 위해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CBDC를 통해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이. 제가 뒤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미개해지는 겁니다. 자, 부작용도 있다 그죠? 중앙은행이 거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다가 중앙은행 역할이 집중되면서 금융기관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 시중은행이 사라진다. 시중은행이 사라지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M2가 안 풀리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축소예요. 빼면 말하는 거. 인구 감축입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아까 온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한테 투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해가 되시죠? 어떤 자본인지. 이 온도가 만든 게 뭐냐? 토카막입니다. 그리고 자포인이에요. 클레이튼도 이지랄했다가 나가리 됐습니다. 날아갔다고요. 그리고 이거 자금 세탁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안 그럴까요? 제가 김치코인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런 거 말고 진짜 금융서랍들, 찐 금융서랍들이 샀던 것들, 그런 거 위주로 해단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CBDC를 참가했던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CBDC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인프라가 핵심이다. 쉽게 말해서 CBDC가 굴러갈 기반, 이 시스템을 제공한다라고 보면 된다. 즉 CBDC를 중앙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분산화된 형태로 갈 수가 있다는 의미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중앙은행이 통제를 안 한다. 일부는. 그럼 뭐 하겠어요? 이 모르는 사이에 자금 세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클레이튼이라는 데가 중앙은행이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은행이 됩니까? 클레이튼이. 카카오 CBDC 생태계 연계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미 카카오는요, 카카오페이가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진행을 하게 되면 카카오페이에서 CBDC로 바로 송금 결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킹 같은 경우도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한테 이 금융을 넘겨줍니까? 독점하게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금융법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해줬다고요. 왜? CBDC 하려고. 이대로면 클레이튼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호환이 되면 글로벌적으로 이게 CBDC가 환전이 된다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CBDC가 단일화폐예요. 은행을 거치지 않는데, 환전을 하지 않는데, 알리페이랑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고 연동된다고 했죠. 이렇게 다. 이게 뭐겠어요? 단일화폐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CBDC의 스마트 컨트랙, 그래서 정부 지원금 자동 지급, 자동 세금 징수, 특정 조건에서 만족 시 자동 송금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게 뭐겠어요? 개인 계좌를 정부가 다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한테 맡겼다? 카카오톡, 클레이튼한테 맡겼다. 그럼 클레이튼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중앙은행이에요. 카카오가 대주주가 누굽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엄청 심각한 거라고 지금 이게. 자, CBDC 유통을 카카오뱅크랑 카카오 페이가 진행을 할 거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디지털 아이디가 도입이 될 겁니다. 그럼 누가 됩니까? 카카오 안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카카오는 뭐가 됩니까? 정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제 운전면허, 그 다음에 뭐 아픈 거, 어디 사는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디지털 신원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에. 근데 이미 진행이 됐죠. 거의 코로나 때 카카오 인증해서 디지털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CBDC 지갑을 만든 다음에 신원 확인도 진행을 해서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중국 위챗에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개인정보가 자연스럽게 여기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카카오 개인정보 4천만이 중국한테 털렸습니다. 해킹당했어요. 과징금 얼마 받지도 않았어요.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카카오라는 사기업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기업이 누구다? 중국 자본을 받은 사기업이에요. 이 온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확장성과 보안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토카막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이에요. 이더리움의 안 좋은 것들을 보완해서 나온 게 레이어 1이고, 그 다음에 그 레이어 1을 보완해서 나온 게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입니다. 근데 지금 레이어 1도 개박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레이어 2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롤백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CBDC 자금 추적이 있고요. 복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롤백이 뭐냐면 제가 송금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복구시키는 거예요. 이 기능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프라이버시 보호성이 안 됩니다. 롤백이라는 게. 왜냐면 여기 자금 추적이 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프라이버시가 안 되는 겁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성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정부 외에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정부는 다 볼 수 있다니까요. 카카오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냥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해킹당하는 거 못하게끔 막는 것 뿐이에요. 삼성 SDS는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은행의 디지털 조폐 공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통도 하고 소각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보안 해킹 방지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삼성 SDS로 인해서 CBDC가 삼성 갤럭시나 삼성페이에 연동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입니다. 코나아이가 CBDC의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뭘 했냐? 지역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화폐는 여러분들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지역 벗어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뭘 사야 되는지도 정해줬습니다. 이게 코나아이가 했던 지역화폐의 역할이고 이미 이걸 통해서 CBDC를 어떻게 했지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코나아이가 CBDC 개발에 참여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기술 제공을 넘어서 실질적인 통제 수단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코나아이는 여러 지역화폐 시스템, 경기 지역화폐, 부산 지역화폐를 구축하면서 사용자 인증, 거래 추적, 지출 제한 등 기술적으로 경험을 다뤄본 기업이다. 그래서 코나아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CBDC가 코나아이랑 결합하게 되면 국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금융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지역 화폐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BDC랑 지역 화폐가 합쳐지게 되면 지출 제한 및 사용자 통제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코나아이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이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걸로? 지역 화폐로. 이미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등종 업종 제한,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 살 수 없게 설정해 버리면 CBDC 시스템은 자동으로 해당 결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정 어떤 누군가한테 혹은 어떤 지역에 어떤 상품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비 기한이 설정되어 있다. 지역 화폐도 소비 기한 되어 있죠. 그리고 기본 소득당의 용해인이 이 CBDC로 이걸 주자, 기본 소득을 주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걔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소비 기한을 설정하자. 이거 하자고 했어요. 누가? 용해인이. CBDC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요. 소득 차산별 차등 지급 및 사용 제한. 정부가 특정한 계층, 저소득층, 특정 연령층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CBDC를 지급하고 그 위에는 사용 불가하도록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 CBDC에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표를 받기 위해서 저소득층이랑 특정 연령층에다가 이걸 뿌릴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기본소득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고 부자들도 사용 안 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CBDC는 특정 누군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통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BDC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완전한 중앙 집권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나아이는 이번에 CBDC 실험에서 네트워크 단절의 상태에서 결제가 가능한 오프라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프라인 결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사이버텍 이거 일어나게 되면 개인 지갑 안에 있는 CBDC 같은 경우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금융생활을 100% 디지털화하고 모든 거래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대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CBDC는 사이버 어택이 왔을 때 거기는 최고의 보안을 만들어가지고 개인 지갑에 있는 CBDC는 안 없앨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야 자산 리셋이 되고 그리고 이 자산 리셋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CBDC를 사용하게 되면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P2P라는 거는 그냥 개인 대 개인 거래입니다. 근데 개인 대 개인 거래인데 이거는 코나의 기술을 통해서 이 거래는 중앙에서도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간 거래에서 정부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제적 사용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해지면 현금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정부가 점진적으로 현금을 없애고 CBDC를 강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역화폐가 그렇게 진행했잖아요.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이거 살 수 있게끔 만든다 해가지고 이미 진행했어요, 여러분들. 엄청 심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코나이가 만드는 CBDC는 결제 인프라,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돈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코나이는 단순하게 카드 공급 업체가 아니라 CBDC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됐죠. 지역화폐. 그리고 지금 전라도에서 기본소득제 그리고 미로금 주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민주당, 이재명. 자, 이 말은 CBDC가 정착될 때 코나아이가 핵심적인 통제 도구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이기고 전쟁이 나면 여러분들 자산 다 사라진다고요. 그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CBDC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새끼도 존나 많은데 민주당이 지금 계속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계속 통제가 된다고. 자, 그래서 개인 간의 모든 거래 시스템을 분석해서 정부 정책에 재난지원금, 세금 환급, 보조금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 이거 돈 잠가버리고 이런 것들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특정 정책, 탄소세 부과, 그리고 소비 패턴의 분석 등 제가 말씀드리죠. 소비 감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뭐가? 탄소세가. 그래서 신용카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발행하는 통제된 화폐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호나이는 단순히 기술 제공업체가 아니라 CBDC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금융 통제를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CBDC 성공 사례는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러시아랑 지금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위안화를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했고 국경 간 결제까지 실험 중에 있습니다. CBDC가 국경 간 자유로운 결제가 되려면 공통 표준 코드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M-브릿지라는 프로젝트, BIS랑 홍콩, 태국, UAS 등과 협력해서 CBDC를 국제 결제망 구축으로 하고 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칩스로. 이거 된다니까요. 중국이랑 러시아밖에 없는데 중국이 이 M 프로젝트, BIS 여기랑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랑 중국이 커넥션이 깊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스위스 같은 경우는 BIS, 국제결제은행 주도로 CBDC 시험 중인데 BIS는 중국의 M-브릿지와도 협력 중이다. 그래서 스위스랑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국제은행을 통해서 M-브릿지, 중국이 주도하는 M-브릿지에 협력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디지털 N을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 영향에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본 안 합니다. 여기 리플의 나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 아고라 프로젝트는 일본 나가리입니다. 멕시코는 자체 CBDC 개발 중이지만 구체적인 기술 파트너는 공개되지 않았어. 그래서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멕시코에 중국인들 엄청 많고 중국 카르텔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멕시코를 엄청나게 까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CBDC를 가장 먼저 상용한 한 국가로서 다른 나라에게 기술적인 표준 제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적혀 있고, 특히 M-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남아 여러 국가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라고 있다. 말레이시아, 여기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들어가서 단일화폐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국가는 CBDC 중국의 기술로 기반해서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제가 이거 확인해달라고 했던 것 뿐인데 이렇게 해준 겁니다. 중국과 BIS, 국제결제은행 간의 CBDC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CBDC가 아니라 CBDC랑 스테이블코인 싸움입니다. M-브릿지는 효율성과 저비용을 통해서 중개기관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망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 중국, 홍콩, 태국 등의 영향력을 커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다.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적 확장이 된다.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우는 국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M 프로젝트가 성공할 시 자리 잡으면 중국 경제력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거래관에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 뭐겠어요?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냐? 다른 나라 연대, 그리고 다른 나라 연대해가지고 다른 나라 경제력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어디서 했냐? EU입니다. 유로화, 블록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EU가 유로화를 쓰고 있으니까 아시아 같은 경우는 위안화 이거 쓰겠다. 디지털 패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국은 여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패권 전쟁에서 미국을 버리고 중국한테 붙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CBDC가. 지금 이들은 치밀하게 진행을 했어요. 제가 계속 우스갯소리로 주식 먹혔다, 금융 먹혔다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런 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미 95%가 먹혔다니까요. CBDC가 진행이 되면 중국,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 홍콩, 싱가포르 하나의 금융권 된다고요. 제가 과거에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영상에 성경에도 나오는 건데 열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열불이라는 게 뭐냐? 10개 국가로 번역입니다. 이걸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려면 통화가 묶여야 된다. 그 영상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그거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다? 중국한테 합쳐진다. 반대로 일본은 독자다. 일본은 안 먹힙니다. 왜? 여기는 지금 스테이블코인 하고 있어요. 지금 단일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CBDC를 만들고 있고, 이 CBDC를 엄청 띄워주기 위해서 미국이 만든 스테이블코인을 까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요, 달러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 국채입니다. 그리고 금, 비트코인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랑 비트코인 떨어지지 않는 이상, 달러, 미국 국채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스테이블코인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CBDC, 이거 한국 화폐라 보자고요. 이거 그냥 쓰레기죠. 워낙 똥값이잖아요. 담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중앙은행이
신뢰하는 거잖아요. 한창 급강 올랐을 때 금 샀어요? 비트코인 샀어요? 안 샀잖아요. 이 쓰레기라니까요 이거. 근데 이창용이 나와가지고 CBDC가 우월하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뱅크런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죠. 만약에 여기 CBDC 이거 망치려면 이거 한국 경제 박살내면 돼요. 누가? 미국이, 사우디가. CBDC? 이거? 똥값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됩니다. 이것도 통제가 되고 어느 정도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거 다 확인 못해요. CBDC는 국가가 다 봐요. 왜냐? 범위가 좁기 때문에. 한 지역이거든요. 여긴 광범위고 여긴 불법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고요. 여기는 불법 저지르지 않아도 통제가 됩니다. 이것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 여시제, 그리고 친중, 그리고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CBDC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화폐 전쟁 이거 하고 있는데 얘가 날아가면 이거 날아가거든요. 여러분들 CBDC 그 청원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반대하세요. 이거 만약에 한국이 넘어가잖아요. CBDC로. 그러면 한국 경제 개박살납니다. 왜? 단일화폐가 되면요. 못 사는 나라한테 돈이 흘러갑니다. 어디서? 부자 나라에서. 그래서 평등화 시키는 겁니다. 이거 추후에 돼요. 유로화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 못 사는 사람들한테 흘러가게 됩니다. 과대 해석하는 게 아니라 EU가 이걸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발 좀 깨어나시고 여러분들 청원 진짜 반대 많이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